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부동산학개론은 무엇을 학습하는 과목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투자. 부동산학개론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목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면 그게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주식, 코인 등등등. 자,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자, 그렇게 말을 하면 친구분이 그럴 겁니다. 대뜸,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기준을 공부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아? 아니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아?를 학습하는 과목이 아니고 어디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도 높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위험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학습하는 과목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수요 공급의 개념도 학습해야 되겠죠. 부동산이다 보면 감정평가도 학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금융도 해야 되겠죠. 왜? 대출을 받을 거니까요. 대출을 받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는가요? 은행마다 대출 금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적절하게 내 조건에 맞는 데를 찾아가면 그렇죠. 0.1%라도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목이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남에서 다루었던 이야기가 뭐였죠? 합리적인 선택. 자, 그 합리적 선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회비용. 우리는 그 기준이라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것까지는 정리했고요. 그런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시험에서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요구 수익률과 기회비용은 그렇죠.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둘 중에 무엇이 나오든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고민했던 선택의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투자를 결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은행입니다. 즉 은행이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고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을 3%라고 설정해 보죠. 자, 이런 상황에 현재 이런 상황에요.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를 한 결과 3%의 수익을 얻었다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예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 대상이 기업일 수도 있고 특정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 법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는 거죠. 그 이자의 일부는 은행이 가져가고 그 이자의 일부는 우리처럼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투자를 했을 때 은행이 이 돈을 누구에게 대출을 해주느냐는 것은 나의 수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은행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지 확인하고 조사하고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는 투자를 했을 뿐이지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그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정해진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아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식은 아니죠. 코인은 아니죠. 위험 부담이 훨씬 크죠. 그럼 당연히 더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 뭐라고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근데 그 기회비용이 현실적으로는 은행 이자율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3%죠. 3%를 준다면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을 때 3%를 준다면 은행에 투자해야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코인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3%를 준다면 당연히 투자 안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예금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는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 추가로 알파 %만큼 더 달라고 요구할까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위험 할정률 또는 위험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위험 할정률 또는요, 위험률. 그럼 3%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무위험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정해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3% 플러스 알파 %를 더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3%는 은행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아무런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위험률. 알파 %는 위험 할정률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OX 하나를 결정해 보세요. OX를 결정해 보세요.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OX, X.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정률을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위험률이나 위험 할정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 것이고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정률이 낮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합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기회비용, 즉 요구 수익률이 없으면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위험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무런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구나.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은행 이자율이다. 이렇게. 자, 그럼 위험 할정률이 뭔지 한번 보세요. 쉽게 표현하면 위험 할정률은 위험이 크니까 은행에 투자했을 때보다, 즉 예금에 투자했을 때보다 코인에 투자하면 위험 부담 크지 않습니까? 그 위험 부담이 크니까 수익도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위험 할정률도 커진다. 그 위험 할정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구 수익률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자, 잘 생각하세요. 요구 수익률이죠.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러면 수익률은 단 0.1초의 고민도 하지 마시고 수익률은 당연히 큰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수익률, 무슨 율로 끝난다. 율로 끝난다는 얘기는 분수 형태로 표현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그로부터 20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럼 100원 투자했다. 분모는 100원, 분자는 20원. 그럼 20%가 나오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익률 그러면
분수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고 분모는 투자된 금액. 맞습니까? 분모에는 투자된 금액, 분자에는 수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구 수익률은 수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료의 제목 보시겠습니까? 기회 비용이라고 했죠. 요구 수익률은 비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은 수익이 아니라고요. 요구 수익률은 비용이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예금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고 코인에 투자했다. 그러면 예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만큼은 부담을 해주고 추가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달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투자한 비용들을 다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결론만 기억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최소다. 이 말을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구 수익률은 기의 비용입니다. 따로 요구 수익률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요구 수익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우리 살면서 매 순간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코인 해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200만 원 땄어 그렇게 말하면 오이 코인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선뜻 하기도 또 그렇죠. 찜찜하죠. 괜히 했다가 돈 잃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기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3% 정기예금 이자율을 3%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알파 %를 더 달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주식에 투자했어요.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에이, 은행에 투자할 때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더 많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또 이제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구 수익률 하나 해결했고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무슨 뜻일까요? 단어 그대로 기대한다, 예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정도의 수익은 생기겠지. 기대한다, 예상한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했대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하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면 지금 요구 수익률이 3 플러스 알파죠. 근데 만일에 하나 기대 수익률이 2%라면 그럼 투자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요구 수익률보다 크겠죠. 기대 수익률은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고 요구 수익률은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당연히 요구 수익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커야죠. 그렇게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결론 7%의 수익률을 얻었답니다. 즉 내 주식 통장에 주식을 사고 팔고 했더니 결론 7%만큼 수익률이 발생했대요. 자, 이 7%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실현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수익률의 정의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구 수익률. 뭐라고 정의했죠? 최소. 아니요. 풀네임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랜선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학습을 할 때는 좀 더 진지하게 듣고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딱 이 상황에서 이걸 시험으로 딱 바꾸면요. 그때는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직관적으로
키워드만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답을 찾아요. 우리가 보통 객관식 시험 문제를 학습할 때 가장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강양구 또한 강의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부분이 공인중개사죠.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그런데 강의하는 선생의 대부분은요, 주관식처럼 강의합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 대다수가 주관식처럼 학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학창시절에요, 중고등 때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를 경험한 적도 없고요. 두 번째,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해요. 늘 하던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면 시험장 갔을 때 답을 찾아낸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첫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이 분야를 처음 접할 뿐이지 그 이전에 중딩 때, 고딩 때, 대학 시절에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가니까 원하는 점수가 나오던가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영역하고 객관식의 답을 찾는 영역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연습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답은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찾아냅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세 가지 수익률이 방금 종류가 뭐였었죠? 기대 수익률도 있었고, 요구 수익률도 있었고, 실현 수익률도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해볼게요. 기대 수익률, 여러분이 먼저 정의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시험용으로 가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기대 또는 예상.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최소. 그럼 실현 수익률 아까 7%였죠. 뭐라고 멘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현 또는 달성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실현된 거죠. 달성된 거죠. 그래서 달성된. 자,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갑니다. 먼저 하나씩 가볼게요. 하나씩. 먼저 1번 지문만 한번 보세요. 자, 1번 지문은 뭐라고 했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제시했죠. 그리고는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처음이니까 논리적으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서 정의할 때 기대 수익률은 기대한다, 예상한다였죠. 요구 수익률은 뭐였죠? 최소. 그럼 우리가 아까 상황 설정했을 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3%였죠. 주식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요 3%보다는 커야죠. 커야 투자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만 그래야 투자하겠죠. 그런데 지문은 높다고 돼 있죠. 그럼 결론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한 지문이니까 답은 1번 됩니다. 그런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이렇게 답 안 찾을 거예요. 어떻게 답을 찾는지는 잠시 후에 갈게요. 일단 1번 지문은 이렇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2번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키워드가 보이나요? 최소한.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구 수익률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달성된.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럼 이거는 무슨 수익률이었습니까? 실현 수익률. 동그라미 4번으로 가봅니다. 요구 수익률은 그랬네요.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무위험률, 하나는 위험 할증률. 그럼 결론, 무위험률이든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지문.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크답니다. 위험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랬죠. 위험 할증률, 위험률 똑같은 말이에요. 위험이 커졌으니까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에서는 키워드가 기회비용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중에 기회비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답이 1번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한번 해보는 것. 주변에서 야, 그 진짜 어려워 라고 한다든지 야, 그 몇 년은 해야 돼. 진실이 아닙니다. 왜곡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인중개사 시장에 진입해서 자격증을 따겠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시도한 1년차 때 합격하신 분이 많이 적어요. 이유가 뭘까? 이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객관식을 주관식처럼 하니까. 두 번째, 직관적으로 키워드로 지금 답을 찾았죠. 보세요.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최소한 요구 수익률, 달성되었다 실현 수익률, 이렇게 했습니다. 지문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직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습을 안 한다는 거죠. 지문을 연습장에 몇 번씩 쓰면서 암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한 시험 준비입니다. 자, 이제 요구 수익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투자를 할 때는 이것이 기준이 된대요. 왜 요구 수익률이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까요? 기회비용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이렇게 기억합시다.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나왔었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땡땡 수익률이 보이면, 그러니까 저 자리에 기대 수익률인지 아니면 저 자리에 저당 수익률인지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럼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땡땡 수익률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기준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이 있는지를 찾으세요. 만일에 요구 수익률이 없다. 그럼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물론 요구 수익률 대신에 기회 비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됩니다. 왜 커야 될까요?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이니까, 기회 비용이니까. 기회 비용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짬뽕을 먹었을 때 포기한 것이 짜장면이었죠. 그럼 짜장면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그 만족감보다는, 그렇죠? 짬뽕을 먹었을 때 얻는 만족감이 커야 나의 선택이 합리적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기회비용보다 나의 수익률이 커야 된다. 그 기회비용이 요구 수익률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땡땡 수익률이 보이면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을 찾는다. 두 번째, 그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된다. 단 하나, 안 되는 게 딱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수익률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실현 수익률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수익률과 비교를 하는 형태의 지문이 보이더라. 그때는 읽어볼 이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료의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입니다.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는 투자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학습하느냐? 누군가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를 다루는 거지,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가볍게
투자는 했고, 그럼 이 투자에 대한 평가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한 번만 주식에 투자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사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 계시죠? 매번 이렇게 집에서 주문을 해서 짜장면 짬뽕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가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방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럼 우리 그죠? 다른 중화요리집으로 바꾸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사후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이론적인 것을 다루기는 하는데, 그는 부동산과 결혼 전 범위의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할까 말까를 지금 결정하는 건데, 실현 수익률은 이미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수익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3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하나 더요. 우리 시험에 즐겨 놓는 것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놓는 게 이 3개입니다. 근데 공통점을 보세요. 3가지는 모두 다 땡땡 수익률로 끝나죠. 뒤에는요, 요거 수익률 있어야 되죠. 요거 수익률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는 결론은 쉽게 표현하면 또이또이죠. 그러니까 투자에서 또이또이는 상관없어요. 손해본 건 아니니까. 최소한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도 그만큼 갖춘 거니까. 자, 이게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그러면 앞서 풀었던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에 앞서 이렇게 멘트했죠. 처음이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답 안 찾을 겁니다. 그랬죠?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들어오세요. 자, 지금은 강의를 스톱해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9의 기출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땡땡 수익률입니다. 그럼 반드시 지문에는 요거 수익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거 수익률보다는 커야 투자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죠. 2번은 우리가 아직 안 다뤘으니까 보시지 마시고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요거 수익률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그렇다면 무위험률이 하락을 하든 위험 할증률이 하락을 하면 요거 수익률도 하락해야죠.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한 것만 정리할게요. 나머지는 신경, 이것만 가지고도 보세요. 한 문제 맞추지 않습니까?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고 들어오세요. 3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었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위험률이 뭐였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무위험률로 이용한다고요? 은행 이자율이죠. 그 이자율이라는 게 금리죠, 금리. 그럼 시장 금리가, 시중 금리가 같은 표현입니다. 상승했대요. 그러면 무위험률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든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틀렸죠. 그럼 답은 1번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기대한다, 예상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기대한다, 예상한다.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안 했던 내용이고요. 4번 갑니다. 요구 수익률.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최소한. 그 다음 5번은 우리 다루지 않았으니까 끝.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란 여러 투자 대안들 중에서 우리는 그것이 예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나의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포기한 것, 그게 뭐였죠? 기회비용. 기회비용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험이라는 시장요.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에서 기회비용은 무엇을 말한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그 상대는 요구 수익률을 이어야 되며 그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뤘죠. 요구 수익률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정률을 플러스한 게 요구 수익률이다. 우리의 첫 번째 만남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 어떤가요? 내용이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도 일단 당연히 쉬웠고요. 자,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놓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선택.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그렇죠? 우리는 또 의리라는 걸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안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상업활동을 늘 했던 베니스 상인,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업적인 관점의 마인드가 투철한 데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정에 이끌려서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때문에 결정하기도 하고 조금 우리는 비합리적인 면들을 개입시키기는 합니다만 다 배제시키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투자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에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